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공대 남자 책일공입니다. 제가 요즘 거의 매주 비얘기만 해드리고 있죠. 근데 하필이면 오늘 또 책을 읽는 오늘인 화요일이 또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에만 유일하게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책을 읽어야 되겠다. 책 읽는 날은 오늘이다 싶어서 자연의 그 빗소리를 배경음악으로 두고 정말 감성에 젖어서 책을 읽고 왔습니다. 저는 요즘 되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요. 연인? 아니면 연인이 아니더라도 익숙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백신을 맞았는데 주변에서 되게 아프다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맞고 나서 나도 아프려나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지인분들이 이제 메시지로 첫 마디가 몸은 괜찮아 였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기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를 느끼는 순간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 막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근육통 하나 없더라고요. 저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건강하다. 네,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요즘 제 멘탈 관리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임찬 작가님, 네, 최근에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을 내셨죠. 사실 이 책,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2018년도에 나오게 되었는데 3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서 이 스튜디오 오드리에서 10만 부 에디션으로 새로 재출간했죠. 책을 읽다 보면요, 약간 이런 일러스트, 이런 일러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 우리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막 쨍한 일러스트가 아니라 파스텔 느낌의 부드러운 그림체라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럼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조금 전까지 당신과 정답게 이야기했던 사람, 방금 막 웃으면서 헤어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도 뒤돌아서자마자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는데 고민의 상당수가 특정 인물에게 미움받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이 좋아요. 쌈닭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최대 수명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는가? 다만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이 좋다. 단 제3자의 귀를 막아주는 사람은 없으니 오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이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다. 이러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 후에는 당신과 잘 맞는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 내 삶을 지켜준 사람들.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첫 직장 생활 시절, 나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사고 소식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가운데 반년이 넘는 기간을 내가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내 일상이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는구나 싶어 감사했다. 타인의 노력이 없다면 나는 몸도 마음도 지금처럼 성하지 않고 훨씬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공기와도 같은 익숙한 환경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존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만약 쑥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괜한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마디라도 전했으면 한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에게 잘 먹었다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다. 힘든 일을 겪는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며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늘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연인과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들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런 표현을 해왔을 것이다. 표현 방식은 관계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속뜻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될 것이다. 뒷말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해야 할까?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의 심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프다. 내 밑으로 깎아내려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 두 번째,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자 위기의식을 느낀다. 세 번째, 내가 인정한 적 없는 사람이라 믿을 수가 없다. 네 번째, 그냥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섯 번째, 주변 사람이 욕하니까 장단을 맞춘다.
6번째,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구는 일이 즐겁다. 7번째, 성향 자체가 타인의 단점을 잘 찾아낸다. 8번째, 할 일이 없다. 이 밖에도 여러 특징이 있겠으나 요약하자면 열등감에 잘 사로잡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만 크게 부풀리고 결점에는 눈과 귀를 막는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조차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로 당신의 값어치를 매길 필요는 없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되 험담하는 사람에게 굳이 해명하며 시간을 쓰지 말자.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싫어하므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아니 곱게 볼 것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믿고 목적지까지 담담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욕한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충고가 필요한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혹은 나의 잘못이 명백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오해를 사서 미움받을 수도 있다고 여기거나 혹은 결국 남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척 든든할 것이다. 단순히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 충고가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충고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누군가의 충고를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상황에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성심성의껏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에는 슬기로운 아들은 훈계를 달게 받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인내를 가지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닫은 채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자세는 오래지 않아 화를 부를 것이다. 반대로 충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은 어떤 순간일까?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한 끝에 가까운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푸념하는 거 아니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다른 사람도 다 똑같아. 똑같이 힘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거야? 언뜻 듣기엔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옳은 지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 남의 삶에 무게를 지레짐작하고 일반화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공감과 위로가 필요해 보이면 우선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주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야 한다. 먼저 그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달래준 다음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해주는 편이 낫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꺼내도 늦지 않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순간만큼은 묵묵히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겠다. 누군가의 고민을 두고 판사처럼 죄의 유무를 따지지 말자.
말하기보다는 경청, 비판보다는 격려, 어줍지 않은 충고보다는 진심 어린 위로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테니까.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소중하다. 스스로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살아온 한 학생이 어느 날 시리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죠. 이런 저에게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할 거 없단다. 아무도 널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학생에게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건네주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이 그림을 팔아보렴. 그러나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학생은 의아해하며 그림을 받아들고는 다음날 시장 한 구석에서 소나무 그림을 판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학생이 그림을 내주지 않자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림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야. 그림의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갔다. 다음날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그 그림을 도시에 나가서 팔아보렴. 학생은 선생님의 말대로 번화한 도시에 그림을 가져갔다. 그림의 가격은 전날에 비해 20배나 뛰었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작품과 함께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학생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을 선생님에게 전하자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그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개성 있는 그림일수록 사람마다 다르게 값어치를 측정하지. 설령 하찮은 그림일지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너가 이 그림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너가 스스로를 소중히 대할 때 비로소 너의 인생 가치도 올라간다는 거야.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지.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는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거리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니가 주목받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동경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꼭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걸까?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람으로 정의 내리는지가 나의 가치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 갈등을 정리하는 시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한다. 연인과 다퉜던 일부터 친구와 감정이 상한 순간, 혹은 동료와 벌인 신경전까지.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에서 겪는 구조적인 갈등, 그 밖에 다양한 사건과 문제로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한다. 이때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편협한 사고를 갖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사회구조나 환경의 문제로 풀리지 않은 일을 자신의 미숙함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반대로 나의 잘못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받았음에도
남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또한 스스로 성숙해지는 길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간이기보다는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타인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에게나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은 그저 외로운 순간이 아니다.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이자 진취적인 사고를 극대화할 기회다. 그 과정 중에 자연스레 자존감이 높아진다. 잘 지내다가도 감정이 북받칠 때,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 느끼는 행복이 언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결국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애써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삶이 지친 내게 희망이라고는 언젠가 고통이 끝난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래서 힘든 와중에도 먼 훗날 행복해질 순간만 그리며 버텨왔는지도 모른다. 제발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떻게든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바라며 현실에서 도피해왔는지도 모른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내가 시도하는 일들의 기대가 클수록 되돌아오는 실망감도 너무나 컸으니까. 희망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어 나는 자주 비관적인 사람이 되곤 했다. 그럼에도 나는 쳇바퀴 돌아가듯 흘러가는 삶에 뛰어들기로 다짐했다. 사는 동안 단 한순간일지라도 분명 행복을 맛보았으니까. 어느 곳에서든 행복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나를 속박하지 않겠다. 현재의 내 삶을 불확실한 미래의 담보로 내놓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는 말에 숨은 속내. 나는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나 음색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사를 특별히 눈여겨보는 편이다. 특히 가수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인상 깊었다. 나의 마음에 와닿은 한숨의 가사 일부를 소개한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볼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거나 혹은 가장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가까운 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왔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으면서 아픔과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면서 속으로 삭였다. 슬픔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으니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괜찮아 라는 말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나마 한숨을 내쉬며 괜찮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간 지 오래다. 나는 힘내라는 말과 괜찮아? 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상대가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말을 꺼내면 들어주고 말하지 않으면 묻고 싶어도 참는다. 상대는 엉망이 된 자신의 마음속 현장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힘들냐고 묻는 대신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알아줄 수 있어 라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는 상대방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언제든 이쪽으로 와서 쉬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설령 상대가 말을 꺼내더라도 섣부른 판단과 충고는 금지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그가 모든 말을 마치기 전에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선은 차분히 기다려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진심을 꺼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감과 위로, 그리고 지친 그에게 건네는 한마디 안부 인사뿐이다. 무슨 일 있어요?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내가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우리가 이별을 맞이하기까지 나는 너에게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지.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너에게 연락을 못했잖아. 너는 내가 며칠째 알아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넌 전화 한 통 걸지 않았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너는 항변할 거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그랬냐고.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면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야. 제발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며 억울해하겠지. 그런데 있잖아. 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너 원래 안 그랬거든. 나를 한창 사랑하던 때에 너는 내 사소한 몸짓과 말투의 변화까지도 알아채며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 나를 한창 사랑하던 때에 너는 내 사소한 몸짓과 말투의 변화까지도 알아채며 무슨 일이냐고 걱정해준 사람이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관심은 사라졌지. 사실 뻔한 일이야.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지. 너의 사랑은 내 마음을 얻은 순간 딱 거기까지였어. 그리고 그건 너의 착각이야. 사귀는 순간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한결같이 대하려 노력하는 것까지가 진짜 사랑이야. 너의 변화에 나는 크게 실망했고 실망을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 나는 다만 변함없이 사랑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조차 욕심이었나 봐.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가 깊어져 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깊어져 가던 나날이었어. 있잖아. 만약에 내가 좀 더 너를 이해하고 너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무언가 바뀌었을까? 하지만 이젠 알아. 난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란 걸. 너도 나같이 까다로운 애 사랑하느라 고생했다. 잘 지내. 이별의 상처가 큰 이유. 너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좋은 연인은 아니었다. 헤어진 지 2주가 지났을 때 나는 2번 다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잃어가면서
상대에게 맞춰주지 말자고 다짐했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으니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다. 너 하나 떠났다고 내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도 없다. 사랑할 때나 너가 특별한 사람이지. 이미 헤어졌으니 너 또한 남들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너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과 환경이었다. 너는 남는 시간에 나를 만나줬고 나는 너에게 모든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존재가 사라지니 처음엔 미칠 지경이었지만 점차 괜찮아지고 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매몰차게 버림받는 일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사실이다. 내가 너에게 그토록 잘해준 이유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아니다. 그러니 이별은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다. 적어도 앞으로 너 때문에 혼자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힘들어할 일은 없겠지. 한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더라도 말이다.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될 나를 위해 지금은 충분히 아파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어쩌면 나도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연애를 했는지도 모른다. 어디에나 있는 사랑이고 흔해 빠진 이별인데 특별하다고 믿었으니 상처가 더욱 깊은 것 같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람과의 이별은 대부분, 아니, 모두가 겪는 일인데 말이다. 사랑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 다들 보석을 찾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꿈꾸며 한 번쯤 그려봤을 자신의 이상형. 하지만 저는 결혼이란 그런 게 아니라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석이 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원석인 나도 내 배우자를 통해 점차 보석이 되어간답니다. 보석만 찾다가는 결혼 생활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수 션이 토크 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나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위와 같이 밝힌 적이 있다. 그가 연예계 대표 사랑꾼이라는 사실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가끔 그의 근황이 궁금해 기사를 찾아보는데 한 번은 자신의 SNS에 결혼 5,000일을 자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어떻게 자신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까? 힐링캠프에서 션이 말하길 보통 부부들은 자식이 생기면 자식에게 신경이 쏠리기 때문에 부부싸움마저도 자녀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기에 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라 밝혔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션과 정혜영 부부가 제안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먼저 서로를 대접해 줄 것. 둘째, 서로의 장점을 보려는 관점을 유지할 것.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대할 것.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으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올바른 답이 아닐까 싶다.
네. 책 내용이 정말 짧게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편하게 쉬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일러스트들이 한몫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쵸? 되게 부드럽지 않나요? 일러스트들이. 다들 모두 힘드실 텐데 수면만큼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받으시고요. 그럼 다들 안 오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